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민요와 신민요. 민요란 민중들 사이에서 저절로 생겨난 노래를 지칭합니다. 민요의 역사는 아주 길 것입니다. 민요라는 명칭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민요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민요는 20세기 초에 새로 만든 용어입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가곡원류에는 민요라는 말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고려사에는 민요 대신 가요라는 말이 쓰이고 가곡원류에는 영가, 자묘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민요는 단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은 그냥 노래라는 의미이지 민중의 노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날 민요에 해당하는 말을 실록에는 민속가요라고 합니다. 1910년까지 신문이나 잡지에도 민요라는 용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1927년 5월 16일 매일신보 음악 기사에서 민요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동아일보에서는 1929년에 국악기사에서 민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정리하자면 민요는 1920년대 후반 이후에 생긴 용어입니다. 일본도 민요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민요를 리요, 리가, 향요라고 불렀습니다. 이 단어들은 향토의 노래, 민간의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1890년대부터 일본 사람들이 독일어의 폭슬리트나 영어의 포크송을 민요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의 향토의 노래나 민간의 노래를 의미하던 용어들이 민요로 통일되었습니다. 1920년 후반부터 조선 반도에서 사용되었던 민요라는 말은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일본이 민간의 노래를 민요라고 부르자 반도의 조선인들도 그 용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신민요 역시 일본에서 건너온 말입니다. 신민요의 말뜻은 새롭게 창작한 민요입니다. 일본에서 신민요 운동은 1920년대 절정에 달했습니다. 민요 시인, 민요 시단, 민요 음악 등 여러 잡지의 신민요들이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1930년대 이전부터 일본에서는 신민요가 노래의 한 갈래로 분류되었습니다. 레코드 회사에서는 새롭게 창작한 민요를 전통 민요와 구별하여 신민요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일본의 신민요 운동은 조선 반도에서 신민요 운동이 일어나는데 크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신민요의 성격에 대해서는 조선 반도에서 1930년대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민요가 전통 민요에서 출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신민요는 구민요가 끝나는 그곳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민요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신민요가 전통 민요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신민요가 구민요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신민요는 일반 유행가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학자들은 신민요가 민족주의적 열기를 표현하는 예술적 무대를 제공하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들은 1930년대 조선 반도에서 신민요 운동이 일어났으며 그것은 조선 민족 정서의 재발견이며 민족 정신의 자각운동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봄맞이라는 노래가 그런 노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억압받는 조선인의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 은유를 사용합니다. 겨울은 일제의 점령을 암시하며 봄은 조선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문호월이 작곡하고 유석중이 작사한 봄맞이는 1934년 이난영이 불렀습니다. 흐르는 무르에
노래가 일제의 통치에 저항하여 민족혼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작곡되었다는 점은 일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민요에는 사랑의 노래가 많아 상업적인 용도로 신민요가 작곡된 점도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신민요는 전통적 민요의 음계를 차용하고 향토적 색채의 노랫말을 써서 민요의 계승이라는 신민요의 정신은 지켜나갔습니다. 신민요는 노래 제목 앞에 신이나 신조, 신식 같은 말을 붙여 구민요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나온규의 신조 아리랑은 전통민요 아리랑을 구조라고 간주하였을 때 신조가 됩니다. 신조 아리랑의 가사를 어떻게 창작했는지 그 과정을 나온규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합니다. 문. 한동안 서울이든 시골이든 어디든지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즐겨 부르는 아리랑의 이 주제가를 누가 지었어요? 답. 내가 지었소이다. 나는 국경 회령이 고향입니다. 내가 소학생 때에 청진에서 회령까지 철도를 놓기 시작하였는데 그때 남쪽에서 오는 노동자들이 철로 긴뚝을 닦으면서 아리랑 아리랑 하고 구슬픈 노래를 부르더군요. 그것이 어쩐지 가슴에 충동을 주어서 길 가다가도 그 노래가 들리면 걸음을 멈추고 한참 들었지요. 그러고는 애연하고 아름답게 넘어가는 그 멜로디를 혼자 외워보았답니다. 그러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나는 이 아리랑 노래를 찾았지요. 그때 겨우 강원도 아리랑이 간혹 들릴 뿐 도무지 찾아 들을 길이 없더군요. 기생들도 별로 아는 것이 없고 명창들도 별로 부르지 않고 그래서 내가 예전에 들었던 그 멜로디를 생각해 내어서 가사를 짓고 곡보는 단성사 음악대에 부탁해서 만들었지요. 태어났기 때문에 미치었으며 바람을 즐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일성 불렀다네 그 노래를 부르며 나를 보내십시오. 그런 콜락의 날은 떠물고 가만한 번역바람 소리 옆이 불어올 때 울려가는 영진이의 커졌던 그 자체는 운전의 옥탑은 다 어디로 가고 쪽박의 신세가 있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야 아리랑 고개가 넘어간다 언제로 가나는 넘어간다. 사랑하는 두 이동생과 아버지를 찾고자 정없는 이고장을 다시 떠나가는 것이었다. (1926년) 영화 아리랑은 나은규가 각본을 쓰고 감독, 주연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에 나은규가 작사한 아리랑이 주제가로 나옵니다. 그 노래는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나은규의 신주 아리랑은 기존의 아리랑을 편곡한 것입니다. 이 에리수가 부른 신 아리랑도 전통 아리랑을 편곡하여 새롭게 사설을 지어 붙인 것입니다.
2000년 후반 유성기 음반이 보급되면서 신민요는 크게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신민요 작곡자들은 각 지방으로 다니면서 민요를 수집하고 이것을 토대로 신민요라는 새로운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신민요는 유성기 음반에 녹음되었고 음반을 통하여 많은 신민요 가수가 배출되었습니다. 포리도르에서는 왕수복과 선우일선, 오케에서는 이화자, 빅타에서는 김복희가 유명했습니다. 신민요는 선율과 형식이 단순합니다. 그래서 세련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신민요는 대중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일반 대중이 신민요를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민요와 신민요의 유래와 성격을 토론하였습니다. 재민이의 국악세계입니다. 감사합니다.